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장중에 테러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연설에 나섰는데 이후 선물 시장이 하락세에서 다시 반등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또 시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섹터별로 먼저 정리해보고 가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장에서는 게임주가 신작에 울고 웃었습니다. 신작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NC소프트는 15% 넘게 빠지면서 70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넷마블도 마찬가지로 7%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면 신작 공개를 앞두고 예고 영상을 발표한 펄어비스는 기대감으로 25% 넘게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게임 상장사 빅2인 NC소프트와 넷마블이 급락하면서 펄어비스 등 다른 게임주의 반사 효과가 집중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NC소프트는 전작인 트릭스터 M도 흥행에 부진해서 이번 신작에 이목이 집중됐는데 그간 문제로 지적이 되어온 과금 구조 등에서 기존 게임과 큰 차별점이 없다는 평가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반면에 펄어비스의 신작은 정말 큰 화두가 될 만했습니다. 펄어비스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구현한 도깨비 수집 오픈월드 액션 애드벤처 게임 도깨비의 예고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출시는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지만요. 예고 영상을 접한 이 게이머뿐만이 아니라 세계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또 이번 신작이 해외 시장을 겨냥한 콘솔 그리고 PC 겸용 이 메타버스 게임이고 해외에서 공개와 동시에 호평을 받았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기관은 어제 펄어비스를 260억 원 넘게 샀습니다. 게임 갓 오브 워 시리즈의 디렉터인 코리 발로그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도깨비의 예고 영상을 리트윗하면서 세상에 이 게임 지금 바로 하고 싶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펄어비스의 주가 추이는 계속 보셔야겠고 NC소프트는 반등 여부도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NH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NC소프트의 신작은 출시한 지 12시간밖에 지나지 않아서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면서 최소 하루 혹은 이번 주말이 지나면서 매출 규모를 가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우려가 또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업종의 뉴스도 만나보고 가시죠.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반도체 가격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립니다. TSMC의 반도체 가격 인상으로 자동차, IT 제품 등 가격의 줄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업계 전반으로 반도체 가격 인상이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파운드리 업체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TSMC의 이번 결정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가전제품과 자동차, IT 제품 수요가 폭발했고 동영상 서비스와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하면서 서버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반도체가 필요한 기업은 많은데 반도체 위탁 생산은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어서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공급을 장악한 파운드리 업체의 가격 협상력은 높아졌습니다. 앞서 TSMC 등 대만 반도체 업체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도 이 반도체 가격을 10% 넘게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다시 한번 인상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의 한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파운드리 업종 내에서 서비스 공급사들이 수혜를 누릴 것이다라면서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은 역시나 반도체 장비 공급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공급사를 고객사로 확보한 곳과 비메모리 후공정 위탁 서비스로 이 장비를 공급하는 곳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금융주입니다. KB증권이요. 인도네시아의 10위권 증권사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이 나면 KB증권은 이 증권사를 인수해서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인수가는 유상증자를 포함해서 500억 원대입니다. KB증권 관계자는 향후 본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탑5 증권사로 성장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국 대형 증권사들이 다시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권업 본사인 미국 뉴욕, 영국 런던에서 이제 신흥국인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특히나 신흥국 주식시장이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을 받으면서요. 벤처기업 투자, 인수합병, 채권 발행 등 투자은행의 업무 영역을 해외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KB증권도 인도네시아의 증권업계 진출을 통해서 동남아 점유율 확대를 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의 동학개미운동과 같이 폭발적인 개인 투자자 증가로 주식 거래의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현지 진출을 가속화하면 해외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해외로 눈을 돌린 미래에셋증권의 수익은 압도적인데요. 미국, 영국, 홍콩,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 등 해외 10개국에서 현지 법인을 세운 미래에셋증권은 올 상반기에만 1,807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사실상 국내 증권사 해외 법인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KB금융의 주가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기저부담으로 약세를 보여온 음식료 업종이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제품 가격 인상이 이 실적 성장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동안 걸림돌로 지적이 됐던 요인들이 지난 2분기를 끝으로 해소됐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먼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앞서 라니냐의 영향으로 이 농산물 공급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지면서 농산물, 특히나 이 곡물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자산시장에선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NH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이 향후 1년 동안은 엘니뇨 그리고 라니냐 등의 기상이변은 없을 전망이라면서 이 신곡 수확에 따른 재고 여건 개선으로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될 전망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카카오페이 증권의 한 연구원은 2분기를 끝으로 음식료 업종의 기저 부담은 완화되고 있다라면서 곡물 가격 상승세도 완화됨에 따라서 원가 상승도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증권가에서는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박우교 차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보고 가야 될 이슈들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이제 전일 금리 인상을 이제 한국은행에서 했고요. 이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및 향후에 대한 그런 미국 금리에 대한 방향성도 여전히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그만큼 좀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장세들이 그 8월 말, 9월 초까지도 좀 지속이 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불안한 그런 장세 속에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래도 꼭 나아지고 있는 좀 그런 그 거시적인 좀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백신의 효과로 인해서 그런 리오프닝주에 대한 그런 관심도들, 그다음에 리오프닝주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는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업종으로는 뭐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여행, 뭐 항공, 그다음에 유통, 면세, 그다음에 엔터 쪽에서의 그런 이익 성장성이 좀 돋보일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그 측면에서 항공주, 아시아나항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상당한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별도 영업 실적으로 약 한 945억 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절반 수준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화물 운송으로 이익을 좀 견인한 측면이 있는데 IT 전자기기 부품이라든가 진단기기 마스크 등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소형 그런 화물 운송들이 생각보다는 그런 그 해운에서의 그런 적체된 물량까지도 좀 포함하면서 빠르게 좀 화물 부분의 매출 증가가 하반기에도 좀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화물 운송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점차적으로 백신에 대한 접종 숫자들이 좀 많아짐으로써 그런 그 트래블 버브 시행이라든가 그런 그 백신의 접종 증가로 인해 가지고 여행 수요에 대한 재개들이 상당히 좀 기대감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좀 우호적이어서 바닥권에서의 그런 상승세는 좀 여전히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엔터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터주 중에서는 SM도 2분기 영업이익이 약
5억 원을 좀 기록을 함으로써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반기에도 좀 여전히 좀 나타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가장 크게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주요 아티스트에 대한 글로벌 팬덤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T 같은 경우가 2분기 SM 앨범 발매량이 약 650만 을 좀 판매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약 400만 장은 이제 NCT가 기록을 한 걸로 좀 보여서는 향후에 제2의 BTS가 아닌가라고 좀 저희가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좀 발목을 잡았던 자회사 SM CNC라든가 SN 재팬 등 이런 쪽에서의 그런 적자폭들이 상당히 빠르게 흑자로 좀 전환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동사의 그런 지분 매각이라든가 사업체 이슈들이 또 다른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통 쪽에서 이제 BGF 리테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그런 신규 점포에 대한 매출 확대로 상반기에도 좀 양호한 실적들이 좀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아직은 뭐 4단계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특수 입지라고 할 수 있는 뭐 학교라든가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그 활동량들이 좀 빠르게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하반기에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유통주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짚고 왔는데 앞서서 이 하단으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카불 공항에서의 이 희생자가 미군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앞서서 박우경 차장님과는 리오프닝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일단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까요? 지정학적 리스트는 글쎄요. 오전장에서의 그런 변동성을 키우는 지수에 대한 영향성으로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카불 공항에 대한 그런 테러 미군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오늘장은 좀 오전에 좀 출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중동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현재는 뭐 미국에 대한 그런 금리에 대한 방향들이 뭐 다음 주에는 확인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은 카불보다는 중국에 대한 그런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되고 난 후에 흐름들이 오히려 저 우리나라의 연관성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중국 증시가 뭐 큰 폭으로 전일처럼 또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좀 영향력이 좀 상당히 좀 커지면서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올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차익 매물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좀 올랐었던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성장주에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적인 측면에서 조금 보수적인 좀 관점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빠질 때마다 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